반갑습니다. 약속드렸던 파이널 학습 가이드 2편입니다. 실무 활용 가이드입니다. 실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서 여러분 실무 막 이제 풀기 시작할 때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실무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무지성으로 1일 1 실무를 하면 뭐 1일 1 실무가 아니어도 뭐 2일 1 실무, 3일 1 실무 다 똑같아요. 무지성으로 했을 때 결국엔 이게 성적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실무를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 제가 몇 개 좀 뽑아왔는데, 시간 부족 잡으려면은 실무 연습을 좀 빡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혹은 잔실수를 줄이려면 실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혹은 어떤 잘하는 사람이 실무만 많이 하더라. 보통 학원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제주종합학원의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 실무 많이 하긴 하거든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 무지성 N1, 1 실무가 성적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무를 계속 돌렸을 때 80분에 45문제를 할 수 있냐? 그냥 우리가 실무를 20번, 30번 하면 이게 가능해지냐? 혹은 그냥 실무를 계속 돌리면 내가 하던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되냐?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지. 대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일단 재수 이상인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푼 실무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인데 아직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무 양을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 안에 들어오는 내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무 연습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다 같이 OMR 카드를 제출하고 성적표를 받는 시험도 많이 봤는데, 여전히 시간이 부족한 것은 실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왜 실무를 많이 돌려도 이 실수나 시간 부족이 해결이 안 되냐면,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실무할 때는 최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성적을 올리는 공부, 제가 지난번 캐스트에서 얘기했죠. 성적을 올리는 공부가 뭐냐. 우리가 모르던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국어로 치면은 못하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공부가 될 텐데, 우리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지. 80분의 최대 점수 연습하는 거 왜 문제가 되냐면, 이미 잘하는 거는 반복을 해요. 우리가 80분 재고 시간 딱 타이머 이렇게 삑 해놓고 풀잖아요. 풀면 이미 내가 아는 거랑 막 그냥 우다다다다다. 근데 내가 못 푸는 거 어때요? 일단 80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체크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점수도 내야 되니까 뭐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넘겼으면 막판에 그걸 또 찍기 요령을 연습한다 합시고 찍어요. 지금 못하는 건 포기해. 그러니까 80분 안에 최대 점수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아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거를 계속하는 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파고들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까지는 아니어도 할 수 있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실무 연습할 때 못하는 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결국에 실무 연습을 많이 하면 힘이 쭉쭉 빠져요. 여러분 실무 연습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 뭐 강의를 듣는다, 그냥 제시문을 분석한다, 이런 거보다 많이 피곤해요. 여러분이 집중력을 거의 최대로 발휘하는 형태의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을 쭉 뺐는데 실력이 제자리야. 우리가 점수를 내고 점수가 궁금하니까 또 채점도 하고,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수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실제로 점수로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채점을 해. 그럼 내가 모르고 고민했던 문제를 이미 다 답을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인 공부 기회를 다 놓치죠. 우리가 일상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일상이니까 이 말은 좀 잘못됐지. 일상적인 공부라고 표현할까요? 실무가 아닌 형태의 공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다가 잘 몰라. 예를 들어 제시문에 어떤 부분이 안 읽혀. 혹은 특정 문제가 안 풀리고 두 개 중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거 좀 멈춰서 고민을 오래 하잖아요. 실무가 아닌 공부는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겨울방학에 기출분석할 때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실무할 때 실력이 확 느는 케이스가 좀 적어. 기출할 때보다는. 그게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면서 공부할 기회를 다 놓치는 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회비용도 있죠. 만약에 지금이 1월, 2월이야. 그러면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10월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이제 10월 막 시작된 때인데 여러분 이 시기에는 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게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공부를 못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실무하다가 공부할 기회를 다 놓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실무를 보지 말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실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무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이널 컬의 실무도 있겠죠. 그러면 실무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가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실무를 하기 전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무를 통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공부가 되면 안 되겠다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실무를 공부한다고 쳤을 때의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한 판의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캡처를 하시거나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기본은 자, 두 가지예요. 여러분 보통 실무를 많이 쌓아놓고 하시잖아요. 뭐 쌓을 정도는 아니어도 어쨌든 여러 개의 실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눌러봤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실무를 좀 나눠요. 나눠서 용도를 쪼개. 하나는 약점 발견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때는 실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다가 아니고 그냥 실전 모의고사처럼 생긴 엔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풀다가 약점이 딱 발견돼. 약점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안 읽히는 문장, 안 읽히는 문단, 안 읽히는 작품, 고민하는 선택지, 이런 게 약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냐? 이거 시험지를 채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쭉 풀어. 풀다가 고민되는 거 체크, 쭉 풀어. 고민되는 거 체크하고 고민되는 거 쭉 남기죠. 그러면 그 고민되는 거를 채점하기 전에 열심히 보는 거죠. 엔제 푸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해야지 좀 유효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우리가 답을 아는 상태에서 하는 피드백은 생각을 좀 끼워 맞추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해봐서 알 텐데, 내가 답이 2번인 걸 알아. 근데 나는 3번 골라 틀렸어.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도록 내 생각을 끼워 맞추고 마치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실수로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을 오래 해봐야 실력이 늘거든요. 선생님,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걸 많이 늘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무 형태의 교재라고 해서 꼭 우리가 시간을 재고 다 풀고 채점해야 되고 그거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실무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형식이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무는 그냥 실무일 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얻을까가 중요한 거죠. 엔제도 마찬가지, 기출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약점 발견 용도로 쓰는 거 말고 운영 연습 용도로 쓰는 것도 따로 빼놓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한 3-4번이면 충분하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영의 틀이 잡혀 있고, 여기서 그냥 막판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미세한 조정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실무 연습을 해서 운영의 체계를 잡겠다, 이렇게 되면 늦었어요. 그거는 지금은 좀 유효하지가 않죠. 한 3-4번 정도로 다듬는다 생각하시고, 시간 감각이나 혹은 버릴 문제를 언제 어떤 때에 버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운영 연습 용도로 쓰는 실무는 여러분이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 점수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채점을 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최대 점수 내는 운영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무를 다 풀고 나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 일단 운영적인 측면은 개인화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맞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찍은 게 있고 푼 게 있잖아요.
풀어서 맞췄다? 아니, 버려요, 그냥.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잘하던 거를 못하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이미 잘하는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찍어서 맞힌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찍었는가? 이 찍기가 다음에도 유효할 것인가? 그냥 운인가? 아니면 나름 찍기에 내가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직관이 관여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나 그 찍은 계기들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죠. 이 찍어서 맞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말로는 표현 못하는 직관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극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챙겨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는 나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맞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라. 근데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문제예요. 틀린 문제는 케이스를 3개 정도로 뽑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다. 그럼 이 시간 부족해서 못 봤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시 푸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시간이 부족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 부족해서 못 봤다의 경우에는 운영을 잘 못했다고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영 연습할 때 목적은 뭐냐? 못 푸는 문제는 쭉 뒤로 다 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다 당겨서 이 시간을 남겨놓고 내가 못 푸는 문제 중에 몇 개만 고민하고 찍고 내겠다. 이런 게 운영 연습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쳐다도 못 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 부족해서 못 본 문제가 나오면 운영을 점검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땡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 어차피 틀릴 문제였는데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투루 쓴 부분이 없었나?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내가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있어서 문제를 봤는데 접근을 못해서 틀렸다. 이런 거는 좀 붙잡고 느려지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뭐 원인이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시면 되겠고, 다음에 3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맞힌 줄 알았는데 자신 있게 지나왔는데 틀렸다. 사실 막판 실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피드백해야 되는 건 이 3번째예요. 맞힌 줄 알았는데 틀렸다? 오, 심각해. 왜냐면 수능 끝나고 나를 울게 만드는 문제는 시간 부족해서 못 본 것도 아니고 몰라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힌 줄 알았는데 틀린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야 돼요. 맞힌 줄 알았는데 틀린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에서 실수를 주로 범하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혹은 5개념일 수도 있겠죠. 실수가 아니라 5개념. 그 5개념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피드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쓰는 양식이 있거든요. 역전일기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하고 쓰는 게 있는데, 그 A4 한 장짜리 이렇게 저희가 칸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푼 다음에 점검해야 될 리스트를 쭉 적어둔 게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공개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여러분 필요한 장수만큼 다운받아가지고 뭐 클리어 파일 같은 데 이렇게 꽂아놓고 여러분 보는 실무마다 기록을 해두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요 정도까지 하면 실무 활용 가이드는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고, 자, 그 다음은 저희 모의고사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더 베스트 원. 모의고사 3회분이 나갈 예정이에요. 지금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추석 연휴 전인데, 저희가 10월 13일에 OT를 오픈하겠다고 했죠. 그 전까지 현장에서 그 기출 파트가 아직 다 안 끝난 상태거나 이제 막 끝나서 실무를 시작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온라인도 비슷하게 오픈을 합니다. 제가 온라인 오픈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학생들이 스포를 당하면 안 돼요. 이게 좀 되게 민감한 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휴 이후에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실제로 그래서 강의들도, 해설 강의들도 현장 스케줄보다는 조금 밀려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물론 여러분 수능 전엔 여유 있게 다 보실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어쨌든 일정 안내를 좀 드리면 10월 13일에 OT 오픈을 하고 이때가 추석 연휴 주 딱 끝나고 바로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3일에 인쇄소에서 아마 발송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에 입고가 되겠죠? 그러면 그 주에 여러분이 3회분을 동시에 사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더베스트온은 전문학 연구실 자체 제작입니다. 사실 연구실이라고 썼는데 그냥 제가 다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거지.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한 80%는 제가 만들고 한 20% 정도는 저랑 같이 문항 제작해 주시는 분께서 만들고 이제 검토 인력이 굉장히 좀 많죠. 저희 유능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검토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 유익이라 써놨잖아요. 실무를 풀면 당연히 유익한데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만났던 양산형 모의고사랑은 바이브가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모의고사들이어서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이거 그냥 캐스트니까 편하게 말하면 밖에서 문제를 사오다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싫어요. 펀치라인. 죄송. 그러니까 문항을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있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원천 차단하려고 그냥 저희의 경우에는 연구실 내부 인력으로만 다 해결을 합니다. 총 3회분이 나가고 해설은 스튜디오 현장을 별도로 분리하진 않고 공통과목 현장 버전 해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언어 파트만 저희가 해설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설지 자체는 얇은 책 형태로 전문항 다 제공해드릴 거고 선택 과목은 좀 가볍게 해설하고 공통 과목은 그 독해 과정을 쭉 저희 정규 교재들처럼 자세하게 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베스트온 모의고사 간간히 Q&A 문의를 주시는데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하는 김에 알려드립니다. 긴 얘기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파이널 학습 캐스트로 찾아올 텐데 제가 9월에 2번, 10월에 2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올린 게 9월 두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월에는 또 다른 거 2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후회 없는 수험생활 마무리 잘 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